안녕하세요. 네, YTTV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적용 사례 중에 행정하고 사무 관련된 쪽으로 한번 이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는지 현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뭐, 행정 사무 쪽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쪽 분야는 업무 자동화거든요. 뭐 예전부터 우리 사무 자동화라는 그죠? 분야가 있었고요. 뭐 국가 시험도 있죠. 그리고 뭐 주로 지금까지 사무 자동화 하면 대부분 뭐 ERP라든가 그죠? 이런 시스템 경영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걸로 이제 자동화를 했죠.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엑셀이나 그죠?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업무를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쪽으로는 이제 이쪽 분야는 AI 이쪽 분야를 이제 AI가 결합을 시킨 거예요. AI 기술을.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텍스트 데이터 있잖아요. 텍스트 데이터를 떤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요약 검색을 한다거나 요약하는 거를 자동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죠. 어떤 그 문장, 그죠? 어떤 텍스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맥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이거를 뭐 정리를 하고 검색하거나 요약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로 재정리를 하는 거를 사람이 했지만 AI가 어떤 AI 모델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문맥을 분석하는 게 핵심 기능이고요. 이제 이 문맥 분석 쪽으로는 AI 자연어 처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고, 근데 뭐 검색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뭐 ERP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워낙에 다양한 업무들이 많은데 기업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검색을 하면 그거를 이해해서 적절한 결과를 그냥 딱 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어, 뭐 인사에 관련된 검색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출장을 가야 돼요. 출장을 가면 뭐 출장비를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출장비 뭐 상신 절차, 뭐 방법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에 이 사람이 지금 뭐 사실은 출장에 대한 그 출장비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죠? 어, 그 의도를 이해하고 바로 그냥 그 관련 그 사람이 원하는 답 그 결과를 갖다가 찾아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자동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게 그 업무가 되게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회사에서 이런 걸.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큰 기업에서, 그죠? 큰 기업에서, 어, 적용될 만한 그런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뭐 문서를 이제 자동으로 또 분류해주는 거, 그죠? 뭐 굉장히 그 기업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지금 빅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그 많은 데이터들을 뭔가 이제 활용을 하려면 어차피 분석을 해서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AI가 자동으로 해주는다는 거죠.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요약도 해주고요. 레포트까지 만들어줘요. 예, 이런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 부분은요. 이거를 뭐 요약하고 리포트까지 만들어준다는 거를 자동화 한다는 게 사실 이게 SI입니다. SI. 왜냐하면 기업의 데이터가 워낙에 다양하고 그 다양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어떤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그 모델로부터 자동화된 어떤 리포트나 어떤 요약을 도출해 내려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만들어내려면 이게 이 결국은 SI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뭐 사실 사무 자동화 쪽에 기존에 있던 사무 자동화에 AI 기술이 좀 결합이 돼서 예. 어, 기존의 룰 베이스 기반의 어떤 데이터 처리, 분류 이런 부분이 이제는 AI 학습 모델에 따라서 어, 바뀌게 되면서 룰이 어떤 룰이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룰 베이스 기반에서 그 룰을 바꾸는 순간 시스템을 다시 유지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AI 좋은 점은 바로 그런 거죠.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만 잘 준다면 학습을 해서 룰을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하고 어떤 모델에 대한 어떤 가중치만을 조정만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AI가 유지보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미지 데이터 기반, 이미지 데이터 쪽으로 이제 또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가 사실 비정형화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음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예. 아니면 문서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로 변환시켜 주는 거. 정형 데이터로 변환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걸 정형 데이터로 바꿔야, 그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그죠? AI 활성화 시키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뭐 빅데이터 분석, 어떤 데이터 정리 작업, 학습 데이터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이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기 위한 작업인 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데 기존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를 AI가 좀 보조를 해서 쉽게 분류를 자동으로 해주고 어느 정도 분류된 걸 기준으로 이제 정형 데이터로 사람이 만들어내면 그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례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뭐 데이터에 어떤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해요. 그렇죠? 발견을 하면 이 데이터를 분석을 갖다가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예, 패턴을 얘가 스스로 발견해서 그래서 분석을 해서 맞춤형 리포트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거죠. 예, 예. 근데 뭐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게 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고 그 학습시킨 데이터로 이런 리포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결국은 SI성인 거죠. 예. 그래야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보고서들을 뭐 사람이 굉장히 자료들을 다 읽어보고 분석했어야 했는데 AI가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줄여주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 손으로 쓰여진 문서. 우리가 보통 뭐 회의록 쓰잖아요. 예. 뭐 뭐 손으로 쓰기도 하고 뭐 워드로 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손으로 쓰여진 이런 문서들, 그죠? 그다음에 어떤 양식이 다른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건데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그 특정 그 회사 양식에 맞춰가지고 다시 변환해 주는 거죠. 예,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사무 보조로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또 다른 분야 쪽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자동화시키는 부분이죠. 업무 자동화라고나 할까요? 이 부분이 사실 기업 운영을 위한 자동화, 이게 결국 사무 자동화의 한 부분인데, 뭐 어떤 지표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어떤 지표성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운영을 이제 뭐 기업의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지표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ARS, 그죠?
전환답, 그다음에 뭐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해주는 건데 뭐 사실 이 부분은 기존 뭐 AI가 아니었어도 이제 되고 있는 분야였고요. 이제 AI가 이쪽 분야에 적용되는 거는 어떤 그 문서의 내용이나 텍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그죠? 텍스트나 음성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 문맥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문맥을 분석해서 원하는 답변을 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생각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분야였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자동화가 안 됐었는데 AI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어떤 지표를 데이터해서 어떤 위험 요소를 이제 발견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진단하는 거는 사람이 하겠죠. 판단을 해서. 그런데 그거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언을 AI가 할 수 있는 겁니다. AI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해준다. 그래서 뭐 조언을 해서 뭐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A, B, C 중 뭐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면 될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AI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판단하는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좀 도움이 되겠죠. 기존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경험이 없는 사람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예. 마치 전문가가 기계 전문가가 도움을 주듯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 조언을 해준다면 사실 컨설팅 분야가 굉장히 위축될 위험이 큽니다. 그쵸? 컨설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AI가 이걸 싼 가격에 해줄 수 있다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사무 자동화, 그죠? 단순 반복하는 것들, 예, 절약시켜주고요. 그 다음 뭐 ARS, 그죠? 이거 뭐 음성 인식인데 이쪽 분야 뭐 이 부분에 가장 많이 AI가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죠? ARS를 무인, 그쵸? AI 챗봇 같은 것들이 대응해 주죠. 여러분들 카드에서 전화하시면 마치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챗봇입니다, 챗봇. 네. 결국은 그 ARS 그 전화응답 해주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사무용 챗봇 이건 뭐냐면 이제 기존에는 고객 응대용 챗봇들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업무를 지원해주는 챗봇입니다. 업무를. 예.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어야 되려면 그 부서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이런 걸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 챗봇한테 물어보면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사무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예. 일일이 뭐 누구를 찾아야 될 필요 없이요. 그러면 일정 관리, 뭐, 예. 뭐 이런 거죠. 채팅 아니면 어떤 채팅 요즘 회의를 채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채팅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언급된 일정을 얘가 자동으로 정리해가지고 일정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회의 일정 같은 거 탁 만들어주고 예.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회의하고 있죠. 예. 온라인상에서 뭐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다음 주 연기 다시 잡아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딱 그죠? 회의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가 확정됐습니다. 탁 이렇게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뭐 사실 좀 회사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은 회의실까지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뭐 텍스트 결국은 분석해서 개인 스케줄 미팅 시간 그죠? 이런 거 해주고요. 예, 팀 조율 같은 거 이런 거 자동화 해주는 이쪽 분야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자동화 시켜주는 부분이겠고요. 요즘 뭐 구직 시장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채용을 또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면접을 온라인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도 이제 면접도 보고요. 그런데 하는데 그 채용 사람이 사실은 기업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적절한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찾는 일인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대기업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 세계적인 대기업인 구글도 이 직원 한 명을 뽑기 위해서요, 무려 3개월에서 6개월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면접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 사람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가. 예. 하다못해 그런데 대기업도 작은 중소기업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 대충 뭐 그냥 면접 날짜 잡히면 그죠? 가서 면접 보고 그 다음에 뭐 할지 말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의 면접으로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는 거의 확률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운이 좋으면 인재가 들어오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예, 팀원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행동을 인식하고요. 그 사람의 언어, 표정을 보고요. 인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서 예, 보조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은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AI가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면접자의 음성과 이런 행동을 기반으로, 그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면접관이 면접을 수행하면서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죠? 성격,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말투라든가 음성이라든가 표정을 보고 통계적인 어떤 그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 내는 거죠. 예. 아, 이런 결과로 면접에 떨어지면 정말 억울하겠죠. 예. 사실은 긴장해서 그런 건데, 그쵸? 예.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면접 과정 중에 인상과 행동을 분석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구직자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죠? 예. 오히려 구직자들 위한 AI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 평가, 그죠? 서류 평가도 이제는 AI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 시간을 단축시켜버리는 거죠. 수백 장, 수천 장의 이력서들이 인사 담당자한테 오는데, 인사 담당자가 지금까지요, 이력서 한 장 보는데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예. 단 5초 만이에요, 사실. 딱 보고. 5초 만에 패스해요, 그냥. 패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AI가 이 서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는 아예 서류는 보지도 않는 거죠. 결국은 누가 판단하냐? AI가 판단하는 겁니다. 네. SK CNC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서류 평가 솔루션.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그쵸? 구직자들이 지원을 하면 이렇게 할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원하는 순간 AI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AI가 좋아할 만한 내용을 채워야겠죠. 예,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채용 보조를 하는 것 쪽에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또 뭐 구인 구직 보조 서비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채용 시장에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거죠. 고용 질문 적절한 답변자 및 뭐 특성을 고려해서 매칭해주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기존은 헤드헌터들이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헤드헌터가 뭐 연락하고 이력서 받고 중간에 뭐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고 막 이 헤드헌팅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AI가 한다는 거죠. 예. 구직자의 신상 정보하고요. 텍스트 기반 이게 결국 이력서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요.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회사 내 이직 확률까지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인 구직자 매칭하는 거, 헤드헌팅 시장 쪽에 결국은 AI가 이런 기업들 뛰어들었고요. 헤드헌터들의 직업들도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막 지원을 하는데, 그죠? 이 사람들 뭐 어렵게 채용했는데 중간에 이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확률까지 예측해 줍니다. 이 사람이 뭐 1년 안에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 예. 이건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나왔으니, 그죠? 사람을 평가하는 거를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죠.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신상 정보, 그죠? 그 구직자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신상 정보하고 어떤 질문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어, 기반으로 전문가를 추천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인재나 어떤 서비스를 어,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갖다가 헤드헌터가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AI가 AI한테 질문을 던지면, 그죠? 나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신상 정보의 경력이 경력은 10년 차 이상이고, 예를 들어 그 경력 그 업무를 할 뭐 업무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그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갖다가 AI한테 질문 데이터를 갖다 입력해 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AI가 딱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헤드헌터가 하는 일이죠, 이게. 이거를 AI가 하는 겁니다. 헤드헌터 분들 이제 저기 직장 그 헤드헌터 서비스 업종이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크죠. 이런 거는 AI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정말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 많은 신상 정보와 많은 어떤 데이터를 AI가 사실은 더 많이 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AI가 더 잘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뭐 SNS, 인터넷상에서 글을 분석해가지고요.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욕구를 분석해주는, 그리고 어떤 그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갖다가 추천해주는, 네,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원자의 이력서와, 그죠? SNS 상에 글을 분석하는 거죠. 이거 요즘 SNS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력서하고요. 그 사람이 이력서하고 그 사람이 글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성격을 파악하고 이 사람의 유형을 갖다가 분류하고 이직 확률을 예측해 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SNS는 오픈되어 있는 정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SNS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콜세트 자동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뭐 기존에 뭐 답변 위주, 그죠? 상담 업무, 이건 뭐 자동화 하는 거, 고객센터 업무 자동화 시키는 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요. 이 부분은 이제 AI가 하는 거예요. AI가 인식하고 음성, 감정까지 분석하고요. 분류까지 하고요. 질의 응답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대화까지 하죠. 그래서 뭐 행정사업 분야 쪽은 사실은 비즈니스 분야인데요. 이쪽으로 사실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비즈니스 분야이기 때문에 AI가. AI 결국은 비용 절감을 AI라는 게 결국은 이 AI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면서, 그죠?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는 고객 만족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 분야가 가장 잘 맞는 곳이 바로 이런 업무 분야, 업무 사무 분야, 행정 사무 분야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AI가 지금 계속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 채용 보조 쪽, 이쪽으로 AI가 적용되고 있으니 아무튼 구직자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평가를 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